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하고 3일 이틀에 걸쳐 여러분과 함께 언어 논리의 강의 진행하게 될 김재형이라고 합니다. 우선 오시는 길이 좀 어땠나 싶으신데요. 좀 힘들지 않으셨나 싶어요. 오전에 아침에 비가 좀 그치게 했었는데 요 며칠 하여튼 우리 마음 자체가 우면산처럼 마음이 밝혀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혹시라도 그러신 분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이번 비 때문에 피해 입으신 분 있다면 마음 얼른 상심 털어내시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매달 초일만큼, 일일만큼 또 새로운 일을 또 결심하기 좋은 날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7월 달에는 아마 피셋을 다들 처음이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상업판단하고 자유로에서 캐셨고 워낙 또 유명한 선생님들이시죠. 학교입학원이 또 피셋을 워낙 잘하기도 하시고 그러나 8월 달부터 새롭게 저와 함께 이제 언어 논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기 위해서 맛보기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오셨습니다. 수업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좀 시작해보죠. 수처작주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저도 들었는데요. 수처작주, 어느 곳에 가셔든 여러분께서 주인이 되셔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 합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여기 이제 어떤 일로 오신지 모르겠습니다. 종합반이기 때문에 본전생각이나 소식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언어 논리에 대해서 새로운 강사가 있으니까 들어보고 싶다는 말씀 때문에 오신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내 꿈 자체는 원대한 공직자야. 그런데 그거를 도달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첫 단계를 밟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와 인연이 이제 오늘로서 끝날지, 아니면은 3일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그 이후에 이어질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께서 주인이십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요. 따라서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하게 될 내용 자체가 글쎄요, 전체 공부량을 친다면 얼마 되지 않도록 치더라도 그것 자체가 여러분께 되어서 여러분이 체화시키셔서 그것 자체가 시험장까지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마음을 다잡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가져보겠습니다. 여튼간에 반드시 올해 했던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서 얻으실 겁니다. 그래서 좋은 공지 되시고, 그리고 하여튼 신림동 바라볼 때 항상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신림동에 있으면 가슴이 아픈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도 어쩌면 몇 년 전에 이제 이 신림동 생활을 이제 거쳤던 사람으로서 봤을 때 좋은 동네지만 솔직히 이 동네는 평생 있을 분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튼 얼른 전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줄 수 있도록 여러분께 제가 좀 도움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죠. 첫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목적과 목표, 계획이라는 말씀이 있죠. 얼마큼 큰 계획에 따라서 그 사람의 크기 자체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참 크다. 그 사람이 얼마큼 큰 계획을 하느냐 차이가 가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얼마큼 그 목표 자체를 빨리 도달하느냐. 이것은요, 그 사람이 얼마큼 구체적인 목표를 잡아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목표의 크기와 목표의 치밀함 자체가 아마 우리 내에 수험일 수도 있겠지만 인생마저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요, 3시간짜리 오늘 강의지만 목표를 잡아두시고요, 계획을 한번 좀 세분화 시켜봅시다. 첫 번째, 여기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묻는다면요. 너무 도발적이죠? 하지만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아침에 힘들게 오셨을 거 아니에요? 차 타고 버스 타고 오셨을 텐데요. 내지는 여기 원룸 생활하신 분이야, 눈 뜨고 오신지 모르겠지만요. 여하튼간에 여기 오셨습니까? 첫 번째는요, 과연 언어 논리라는 게 무엇일지 최소한 요기에 대한 답은 좀 얻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언어 문제, 10문제 풀고 15개 풀고 20개 풀고 이건요, 여러분께서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조금 도움이 된다 치면 과연 이게 전체가 무엇일까? 요 놈이 무슨 놈이지? 요거를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목표는 언어의 원리가 도대체 무엇이지? 이게 첫 번째 목표일 거고요. 두 번째, 언어 논리가 무엇인지 이거 첫 번째 목표일 거고요. 두 번째, 아하, 그렇군. 언어 논리가 이런 거였군. 그렇다면 내가 지금 모자란 게 무엇이지? 이 두 가지가 여러분께서 반드시 갖추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저는 곧장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양히 공부를 하시겠지만, 제 스타일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추리논 로스쿨, 여러분들 어찌 보면 이제 대응될 수 있는 사시행시, 대한민국에서 그 양대 산맥이죠. 고시에서 양대 산맥인데, 로스쿨 쪽에서 추리논증하고 논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냐면, 처음에 논리학이 뭡니다. 배경지식이 뭡니다. 이런 식의 수업 안 하고요. 곧장 문제를 같이 풀어봅니다. 지금 있는 날것의 여러분 이 상태로서 여러분께서 한번 들이쳐보시는 것만큼 좋은 경험이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오늘도 제가 논리학이 뭐죠 이렇게 설명드린 것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문제를 깨우치고 경험해보도록 기회를 드릴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아하, 첫 번째, 생각보다 이거 풀만한데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풀만한데? 그러나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적성 시험의 성격은요. 이 문제 풀리는데? 거기가 목표가 아니에요. 풀고 안 풀고 아니고요. 얼마큼 효율적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한 게임이지. 집에서 그냥 풀어봤더니 다 풀리던데요? 공부할 필요 없겠는데요? 그러면 치고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이 아마 좀 드물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은요. 첫 번째, 언어가 뭐지? 문제. 내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이 무엇이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비로소 내가 어디를 채워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렇죠? 두 가지 하고요. 세 번째 있다면 저를 아마도 다들 처음 보실 테니까요. 저 사람은 도대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지? 어떤 포커스를 맞춰 수업을 진행한 걸까? 이렇게 세 가지 겉들어서 여기서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과 제가 오늘 가졌던 세시간이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않게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참고라기보다도 제 스타일 방식일 텐데요. 보통은 이제 신운동 강의 스타일이 아무래도 암기식 시험이 많았겠죠. 아무래도 1대 다수의 강의식 수업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지시해드리고 자 적으십시오, 암기하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근데 저는 추인운동 시간에도 어떻게 해드리냐면 여러분과 많이 가급적 대화를 하려고 하고 생각할 기회를 많이 드리는 편이세요. 그럼 왜? 제가 이 자리에 쓴 이재호차는 저는 티처로서 티칭의 목표로 적은 게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한테 트레이너로서 트레이닝을 위해서 여기 쓴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아령도 하고요. 여러 가지 푸싱 운동도 할 텐데요. 그거 방법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마치 뭐냐면 이 근육의 체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하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키우는 방법 자체는 솔직히 모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뇌력이라 표현하는데요. 이 사고력에 말할 수 있는 뇌력 역시도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 혼자도 풀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린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옆에서 트레이너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해드리면 몸 자체가 금방 몸창되시지. 여기서 제가 옆에서 트레이너로서 서드린다면 좀 빨리 이제 여러분 뇌력 자체가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항상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목표는 그렇다. 제 방식은 그렇다. 여기도 여기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업하는구나. 여기도 이런 관점을 가지시고 저한테 쫓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질문 던질 겁니다. 소규모 강의라면 제가 1대1로 이름도 외워드리고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솔직히 사람이 많으신 것 같아요. 따라서 우선은 제가 1대 다수로 질문 드렸을 때 어떻게 저를 과외하듯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질문 자체가 그냥 누군가 답하겠지 이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던졌구나. 내가 답을 내봐야겠다. 따라서 이런 마음 가져야지만이 그래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봅니다. 여하튼 세 가지 말씀드리고요. 곧장 한번 언어 논리에 대해서 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죠. 아마 제가 듣기로도요, 여러분 대부분 종합반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피셋 경험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께서는 아마 좀 없었던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유경험자분께서는 아마 보통은 기본 강의를 생략하시고 곧장 모강반으로 도우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피셋 성격상. 여하튼 그래서 여기 경험자도 있으시겠지만 오늘의 목적은 우선 오늘의 주인공은 피셋이 정말 평생 처음이신 분, 언어 논리가 정말 처음이신 분, 이분을 위주로서 한번 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죠. 언어의 정의입니다. 정의부터 얘기하지. 그냥 곧장 문제로 들어가지.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요. 항상 근본적인 것은 이름이 참 중요하다는 게 그 이름에서 모든 것들을 다 발현시킬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도 언어 논리라는 요놈의 이름 가지고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모든 것들을 한번 끄집어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셋이라 불리는 공직적성 시험. 피셋을 여러분께서 벌써 한 달을 경험하셨죠? 상황 판단과 아마 자료 해석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한테 개별적 과목이죠. 하지만 나누는 것보다는요, 합할 때 훨씬 더 우리가 관점 자체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지금 피스 과목 세 과목을 좀 나누지 말고 합쳐보겠습니다. 자료에서 상황 판단, 언어 논리. 과목은 세 개인데 묻는 건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고요, 논리력을 묻는 것 자체가 공통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뭉쳤으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벌려봅시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사고 체계는요, 크게 봤을 때는 어떤 것과 어떤 걸 보면 될까요? 첫 번째는요, 그렇죠. 언어적 사고일까요? 두 번째는요, 수리적 사고가 한다고 얘기했죠. 쉽게요, 자료 해석은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어디를 묻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수리적 사고를 묻는다면, 언어 논리입니다. 그렇죠. 언어적 사고를 얘기했죠. 상황 판단은요? 상황 판단은요? 상황을 묻나요? 아마 상황 판단은 언어와 수리의 중간쯤 떠보시면 됩니다. 언어와 수리 자체를 겸비한 상태에서 구체적 상황에서 내가 얼마큼 순발력있게 적응시키느냐. 어찌 보면 공직자가 가장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과목의 특성법이라도 1교시 언어, 2교시 자료였고요. 그런 다음에 원래는 초년하고 2년도 상당 지나다가 나중에 상황 판단이 생겼던 거죠. 그 이유도 뭐냐면 언어와 수리에 대한 정해된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상황 판단의 영역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디로 공통점? 언어든 수리든 간에 논리적 사고력 자체를 묻는 게임이구나. 이 게임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포커스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솔직히 논리란 말만 들어도 경기